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고영 아, 고영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20%요. 아, 13,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전에 매수하셨네요, 예, 시청자님. 좀 몇 달 됐는데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서 네. 어떻게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매도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정말 상한가를 꽉 채워서 마감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로 더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와, 그래도 물려 있으신 기간이 길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한 방에 다 회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맛있는 거 저녁에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시청자님. 일단 팔고 먹어야죠. 아, 맞아요. 팔고 먹어야죠, 팔고.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네. 네. 이제는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네. 이게 로봇이, 그러니까 이게 가는 섹터는 맞거든요? 가는 네네. 섹터는 맞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네. 상한가 잔량 보게 되면은 네. 내일 또 급등 나오고 그러면은 매수가 이상은 분명히 갈 거예요. 네네. 본전 이상에서 무조건 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아마 본전화도 팔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그래서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경계를 해야 돼요. 아, 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뭐 사실 뭐 로봇을 가지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이 얘기보다는 네네. 그리고 우리는 로봇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사례를 네.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걸 먼저 볼 거냐면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먼저 볼 거거든요. 네네. GNC 에너지 종목이 제가 왜 보냐면은 이 종목도 5월 달부터 주가가 쭉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한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밀어 올렸거든요. 네. 밀어 올렸는데 지금 요 화면 잘 기억하세요. 네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얘도 대량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 나오고 쭉 밀고 올라가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고용하고 비슷해요. 아, 네. 보세요. 고용도 보면 주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대량 거래 네.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희망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짜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로봇은 이 트럼프 시대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계속 나오는 건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테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기분 좋은 시나리오를 써보게 되면은 GNC 에너지처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네네. 이게 항상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반대 경우도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상한가 치고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떴다가 밀려버리고 이제 뒤에 죽어버린 이 현상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보여드린 GNC 에너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윙스라는 이 차트를 보고 네. 이 둘 중에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GNC 에너지처럼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꾸역꾸역 계속 밀고 나가주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 로봇이 반짝 테마가 아니라 갈만한 어떤 그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GNC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세요. 보시고 네. 내일 쪽에 만약에 지금 여기 GNC 에너지 11월 13일처럼 네. 갭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양봉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세요. 아, 조금 더 네. 가져가시는데 사실 요거는 계속해서 사실 요거는 계속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모레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만약에 내일 쪽에 갭 뜨고 난 다음에 11월 13일 요 양봉처럼 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일 날 다시 상담을 받아서 더 가져갈까 팔까를 물어보시고요. 아, 만약에
떨어지면. 위닉스처럼 떴다가 음봉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일 다시 상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수요일 날 바로 아침에 팔아버릴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네. 이후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지 이거는 내용 상관없이 상한가하고 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패턴을 만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내일 봐야.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건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갭 뜨고 난 다음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따라서 내일 상담 받을까 모레 상담 받을까 요것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매수가에 서에서 팔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또 좀 더 사면은 안 되겠죠. 지금 비중이 떨어지면 20%인데 좀 더 사는 거는. 요것도 패턴을 보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네. GNC 에너지처럼 요런 갈만한 패턴을 만들면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반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물타기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따라서 네. 물타기도 그 뒤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아, 물타기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아, 네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복잡하고 대응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봐야 돼요. 네, 조금씩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오늘 확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저도 그게 베스트거든요. 네네. 그게 좋은데 상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케어를 계속 받으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자. 내일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 다르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5만 원, 20, 40%요. 25만 원에 40%요. 우리 아, 시청자-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에 예, 25만 원에 사가지고 또 50% 더 물 타가지고.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많이 네. 기다렸는데.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고는 더 1호를 받았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내려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세요. 올중립이 나왔네요. 그럼 민프롬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트럼프 일가가 타는 에어포스 원 앞에 GV80이 있다라는 그 생중계 영상이 또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가 봐요. 지금 현대차가 네. 좀 악재가 꽤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중립을 들었던 이유는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회복을 하고 우상승할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주 높은 확률로, 왜냐면 이제 인도 시장에도 개척을 했고 인도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도 이제 자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중립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악재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현대차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단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역대 최고치 실적을 찍었거든요. 친환경 이제 차 수출 규모가 이제 최고 성적을 이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러냐면, 이제 작년에 주가가 좀 잘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팔 때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요게 이제 좀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회계상으로 이제 달러가 정립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달러에서 환율로 바꾸면은 좀 이익이 작아지죠. 그래서 회계상 이제 부채가 많아질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는 많이 팔았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서
요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소송이 이번에 나왔어요. 2023년도에 마무리됐던 소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걸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차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보험사들이 이제 여러 보험사들이 이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많아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다만 그게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겠다. 이런 리스크를 조금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예요. 여기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봉을 보면은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기는 하나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현대차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지금이. 이게 주봉상에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지금 주봉상의 121선이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지점을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20만 원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면은 조금 나는 5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이제 전 아주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5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넉넉하게 시간을 보고 두시는 게 낫고요. 저는 여기서 뭐 손절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쁘지 않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 뿐이지 결국엔 이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더 길게 잡고 바라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중립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158번님의 상담인데요. JC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060원에 비중은 8%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JC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요. 오늘 약간 시세가 나오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뭐 GPU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종목들이 다 좀 어렵네요. 네. 일단은 뭐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저도 짧게 하고 많이 봐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 종목에 이어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고용에 이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어떤 이슈,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전과 같은 똑같은 반응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의 시세가 살아있나 죽었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또 이상한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은 자 11월 26일 날 JC현이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또 종목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GPU 우선 구매 예정 소식 속 GPU 공급업체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사 부각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상한가가 상승 출발점이 되게 되면 쭉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1월 7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또 한번 볼게요. 1월 7일 날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로서 GPU 공급 90% 담당. 자, JC현 시스템, 젠슨왕,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만든다. 어찌 보면 이 GPU 이슈가 또 발생이 됐는데 이날은 상한가에 안착을 못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자 어쨌든 미국 쪽 이슈가 나오고 GPU 이슈가 나왔는데 이전 같은 경우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는데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에 안착을 못 시켰어요. 장중에 26% 상승이 나왔다가 10% 끝이 났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볼게요. 오늘 GPU 사재기 뉴스 나왔거든요. 자, 여기도 GPU 국내 90% 유통 부각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8%밖에 안 뜨고 결국 0.8%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비슷한 이슈들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11월 26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 1월 7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인가요? 16% 급등으로 마감됐고 오늘 또 GPU 이슈가 나왔고 사재기 이슈가 나왔는데도 윗꼬리 달리면서 0.8% 마감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은 11월 26일부터 이제 상승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전과 같은 시세가 먹히지 않는 위치에 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1선 지지받고 돌아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수익을 내야지라는 욕심을 내고 만약에 손절이라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좀 더 커지게 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국면에 가서 이후에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매수가와는 거리가 먼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7,060원이면은 1월 8일쯤에 매수를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올선과 이익을 줄이고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일단 자르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무의미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어찌 보면 여기서 이 종목의 시세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만약에 6,200원, 6,200원, 6,100원이면 6,100원 이 가격을 설정을 하고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요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방금 설명 쭉 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대응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상담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는 대응 포인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722번님이 에코프로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4천 원에 비중 2%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어디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이 추가 매수 적절한 시기인 걸까요? 대표님?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리스크 피크아웃이라는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최근 들어서 한 1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2차 전지를 골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될 가장 큰 원인은 일론 머스크거든요. 결국에는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 테슬라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을 잡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잖아요. 결국에는 해소될 것이지만 그 해소되는 시기를 우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가고 있을 때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테슬라를 굉장히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찾는 게 좋은데 제가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이제 종목을 2차 전지에서도 이제 대주전자 재료나 LNF 쪽으로 좀 체인지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비중이 일단 2%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들어가셨으면은 제가 어떻게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2차 전지에 외인하고 기관이 다 수급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특히 기관들이 굉장히 2차 전지 주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굳이 이 종목보다 이런 에코프로보다는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LNF 또는 이제 LNF랑 봐드릴게요. LNF랑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에코프로랑 똑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를 볼게요.
대주전자 재료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나 차트 자리나 일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자리를 보더라도 이미 지금 중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뚫었습니다. 요 검은색 선하고 회색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121선이랑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에 지금 안착을 하려고 시도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노란색 선하고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2%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을 보는 그 시간 동안보다는 그 기회비용을 이제 자르시고 종목 체인지를 해서 빠른 수익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오히려 LNF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금호석유요. 아, 금호석유요. 네, 네. 매수가 14만 원이에요, 매수가가. 14만 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10%요. 10%요. 네. 작년 좀 하반기에 매수를 네, 네, 하셨었나 맞아요. 봐요. 네, 네. 네. 사자마자 요거- 계속 밀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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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걱정 네. 많으셨죠, 시청자님? 아이고, 네. 네, 이거 그래서 오늘 좀 올라왔는데 네.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나? 아.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리면 이 가격까지 올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때문에 작년 말에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서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7%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서의 그런 에너지 관련 정책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글쎄요. 금호석유 정말 오랜만에 저도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죠? 그냥 이거 오늘의 금호석유가 맞구나. 이게 라텍스 코로나 때 라텍스 얘기할 때 한참 얘기 많이 있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라 그래 급하게 제가 합성고무하고 엠비스 라텍스 동향을 좀 봤거든요. 요즘에 합성고무 가격이 좀 올라온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기 시청자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본전은 제가 확신은 못 하겠어요. 본전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손실은 줄이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잖아요. 네. 시장이 움직이는 섹터들, 테마들, 업종이 네, 네. 다 어디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머스크 자꾸 미국 네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금호석유가 그쪽하고 연관성이 지금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네. 이거를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네네. 이게 전문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 주도주. 네네. 그죠? 그러니까 시장 네. 주도주가 결정될 때 결국 어느 지역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금호석유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 수혜주라기보다는 중국 쪽 수혜주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또 뉴스 방금 이제 질문하시면서 제가 뉴스를 급하게 찾아보니까 합성고음하고 엔비디 라텍스 가격이 지금 돌아서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요래 가지고 오늘 7%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뭐가 있지? 만약에 이제 테슬라 트럼프라든지 머스크 조선이 딱 적절하겠네요. 만약에 조선같이 최근에 정말 강하게 움직인 섹터 내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주가가 가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주도주에서 이탈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호석유는 누가 보더라도 주도 섹터에 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전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제 판단이 맞다라면은 네. 일단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실적 이슈를 조금만 더 이제 수급에 힘을 좀 실어주게 되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종목이 어쨌든 뭐 실적 얘기는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가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21선하고 5일선이 일단 골든크로스 났어요. 네. 그러면은 단기 추세는 일단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일단은 먼저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네네. 15만 원을 먼저 보세요. 15만 원까지. 예. 지금 이제 출발점이 어차피 93,000원이거든요. 네. 93,000원인데 실적 이슈면은 그래도 한 11만 5천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판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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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실적 이슈 나왔고 그리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단기 추세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윤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 연율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단기적인 반등이 많이 좀 욕심을 내면은 한 11만 5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1만 5천 예, 원이요? 11만 5천 원. 네, 네. 그래서 그럴게요. 일단은 11만 네네. 5천 원까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가 계속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은 그냥 상담 받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하시고 네, 네. 만약에 조금 찝찝한 음봉이 나온다거나 네.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만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네, 네. 상담을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이렇게 금호석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